자, 귀염둥이 운방 모시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다 구워 먹어봤어요? 네. 요새 물류가 오래 걸려,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오고 있는 중인데, 자, 일단 먹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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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심이 담긴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까칠한 노영희 변호사님 해 먹어봤어요? 네,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예,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우리 집 식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맛있거든. 신 변호사님은 광고계에 떠오르는 색별해요.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가식이 없거든.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진짜. 빵에 얹는 것보다 그냥 치즈 자체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거 그래. 근데 이 기계가 진짜 너무 유용한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뭔가 홈파티 느낌이 나요. 집에서 맞아. 그 정말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느낌상? 진짜 홈파티. 12월 달에 따뜻한 치즈. 배워서 방금 홈파티. 12월 달에 연말에는 식구들끼리 홈파티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딱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냥 완전 격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 품격이. 우리 하자. 여러분 유럽 그리우시죠? 유럽 치즈 안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주문하세요. 라클렛. 특히 요즘 그 남자분들도 사회 분위기상 왠지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느낄 때 이거는 정말 딱히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돼요. 그냥 올려놓고 데우기만 해도 플러그만 꽂으면 훌륭한 요리로 바꿔드립니다. 예.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 여자 커플인데 집에 데려갈 때 우리 집에 치즈 굽는 기계가 있어. 라면 먹을래 대신에 라면 먹을래 대신에 치즈 치즈 녹여 먹을래? 치즈 녹여 먹을래. 이 기계가 곧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나클레 때문에 결혼했어요.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여기에 새우 구워 먹어봤거든요. 오. 괜찮더라고요. 프라이팬에도 하기도 애매하고 전기팬인데 그것도 옮기기에 헤비하잖아요. 얘는 일체형이어서 진짜 저같이 잘 못하는 남자들 입장에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술안주. 너무 갔어. 라면 말고 라클렛.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라클렛. 하나 있어요. 기계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치즈를 파는 거예요? 둘 다. 치즈만 맛있어서 팔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후라이팬이 이 치즈를 구우면 들어붙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비싸지 않고 요 치즈 녹여 먹기 딱 좋은 그런 요 용도로 나온 걸 찾아라 해서 찾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족발, 족발? 예, 족발은 전자레인지 아니야? 데워 먹으면 꽤 맛있어요. 전자레인지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왜냐면요,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요리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증발이 하는 게 아니고, 적외선으로 위에서 내려와요. 요 밑에 데워지는 거는 정말 이런 괜찮더라고요. 여기다 얹으라고. 그러니까. 족발을?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작업용으로 족발은 좀 그렇잖아. 뭐 어때? 치즈 데우는 게 4개인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2개는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하면 되지. 너무 이상해. 닭살도다, 진짜. 그리고 라면에는 이미 우리가 의도를 읽잖아. 나클레 먹고 갈래? 뭔데 그러면 녹는 거 있어. 트러플 오일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으면은 또 맛의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발사믹, 예, 정말 잘 어울릴 것 질리지 않아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까시면 진보로.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양평 땅 새로 밝혀진 게 2가지가 있어요. 원래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땅이 장모 땅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 애초에 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땅은 장모 땅 바로 옆에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야. 만약에 그 땅을 LH공사가 개발했어요. 800m 떨어진 곳. 그랬다면 장모가 사둔 땅 이 밭과이면은 개발이 안 됐겠지. 당연히 아니. 그러면 장모의 땅 투기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800m 옆에 공공개발이 무산이 돼야 장모 땅이 개발될 수 있는 거야. 저도 지난번 시간에 그 장 기자가 사진 보여줄 때부터 이상했던 게 양평 그쪽에 바로 옆에 반에도 산 안 깎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까
굳이 산을 깎는 데를 LH가 선택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했거든요. 이상했는데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곳이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LH는 그 옆에 800m쯤 떨어진 곳. 산을 깎을 필요 없는.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개발되면 장모땅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막고 여기를 대신 개발시킨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이거는. 사실 그 주변에 산은 딱 장모 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딱 근데 왜 굳이 산을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모 땅은 사실 개발이 안 됐으면 거기는 맹지예요. 제가 맹지지. 계속 맹지가 가장 싼 땅이에요. 제일 싼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 안 했으면은 영원히 임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돼. 애들 놀이터. 다 맹지로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거거든요. 맹지라는 건 뭐냐면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데라는 뜻이에요. 맹지가 제일 싸. 그러니까 남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가치가 거의 없는 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에 제일 싸요. 그걸 사서 LH 공사가 개발하려고 하던 것을 막고 이 맹지를 개발하게 했다. 이거 엄청난 이익인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나. 아니, 사실 지난주에 왜 하필 저런 데를 개발하려고 했었지? 그 바람에 택지 개발 비용도 100억이나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 깎아야 되니까. 저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궁금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맹지였으면 장모도 헐값에 그냥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거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개발에 있어서 예수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억에 못 미친 값으로 샀어요. 7,000평 정도인데 8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샀더라고요. 이 장모회사로 입금됐어요. 최종 분양대금 800억이. 그러니까 8억짜리가 800억 입금되는 거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모세의 기적인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지방관청이 다 오케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다 오케이 해줬다는 거야. 그거 맞아요? 800m 떨어진 거 맞아. 나도 이해가 안 가거든. LH가 왜 이 땅을 개발하려고 했을까? LH가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는 우선 개발 가치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도 의문이었거든요. 왜 산을 깎지? 맹지인데. 근데 자세히 알아봤더니 800m 떨어진 곳을 애초에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LH가 개발하려고 했던 곳하고 최은수 씨가 산 곳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 그것을 공공용지 개발로 지정해줘야 될 필요도 원래는 없었던 것이고 없죠. 그랬는데 양평군에서는 거기는 안 해주고 직후에 여기서 신청하니까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해줬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땅인 것처럼 자료가 나왔어. 다른 땅이야. 다른 땅이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평군의 문제네. 이밖에 안 이쪽 땅을 되는데. 개발해 주려고 저쪽 공공개발을 막은 거 아닌가? 그렇지 못하게 한 거지. 그래야지 그거를 이쪽이 되니까. 막은 거는 양평군이 이제 반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LH 공공기발을 포기시키는 거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800m 옆에를 개발하려던 거를 굳이 막고 개인이 혼자 다 소유하고 있는 맹지를 산을 깎아서라도 굳이 개발하려고 이 양평군이 오케이 허가했다는 거잖아. 원래 LH가 개발하려던 땅이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그렇지. 몰래 정보를 빼내서 이 땅을 미리 샀나 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LH가 개발하려던 땅도 아닌 맹지를 2006년, 2008년에 걸쳐서 사놓고 LH는 정작 800m 떨어진 데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무산시키고 사놓은 맹지를 금싸라기 땅으로 바꿨다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나 좀 가르쳐줘, 누가. 나 이거 할래. 한두 명 삶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내 땅 논밭 너무 많다, 평지다 너무 좋다 해도 절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정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옆에 좋은 땅을 개발을 하려던 걸 무산을 시키고 내 산을 깎아서 내 것만. 내가 내가 100% 소유한 것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다시는 이 군수 혼자만 힘이 아니라는 거. 2011년도, 12년도 이때가 이명박 박근혜 고호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히 최은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은순 플러스 김성교 의원이 당시에 군수라였다는 거잖아요. 김성교 플러스 당시에 그 양평의회 사람들 이런 측면에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장모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후보 사퇴했어요. 장담하는데. 꼭 팩트체크가 필요하니까 말하는 건데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그곳을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 의사로 이 공공개발을 반대했었는지 뭔가 외부의 요인이 가해졌다라든가 하면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이트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느냐 그렇죠.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이 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장모가 포착했느냐. 그 800m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곳이
기본적으로 도로랑 다 닦여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여기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면 지금도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취재를 지금 하려고요. 내일 이번 바로 가보려고요. 바로 가보려고요. 그 중요한 거는 거기를 반대해서 여기를 한다. 이거는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주민들이 여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저기를 개발을 해? 그렇지. 이거는 예리한 거죠, 지적이에요. 한마디. 최은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이 남는 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LH는 그럼 그 땅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냥 포기하고 깨끗하게 포기하고 니네는 알아서 해라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전제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 반대를 했다면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서 명당했다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렇게 거예요. 합시다. LH 직원을 이렇게 합시다. LH 직원을 일단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할 거야? 나도 하고. 자, 일단 장영진 기자가 출동하기로 했으니까 장영진 기자가 못 하잖아요. 그럼 일단 노영희 변호사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실시간 편집기가 있으니까 장영진 기자 멘트가 작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 주민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제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동네에 한두 분이 이거 무조건 반대해야 돼 해가지고 와서 막 반대하자 너도 반대하는 거지 라고 하면 그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반대한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다고? 네, 그렇게 허술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얘기는- LH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던데요. 네, LH 는 LH가 공공개발 하려고 그런 했던 게 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주민들이 아닌데. 그렇게 한두 명이 뭐 우르르 모아가지고 한두 명이 그만 뭐 싸워, 반대한다고 이제. 반대 이거 부산될 수가 없어요. 그만 싸워 취재해. 그러니까 LH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전 동네 살아보셨어요? 자, 취재해 봅시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자기 땅을 LH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고 자기가 개발했다 하고 옆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걸 무산시키고 대신 내 걸 개발해줘. 이 후자가 훨씬 더 거대한 범죄죠. 불가능한 범죄야, 불가. 근데 이 집 식구들은 진짜 다 능력자들이에요.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해. 어떻게 자. 그런 일이 벌어져? 두 번째도 관련된 건데 이 첫 번째 땅을 사는데 쓰였던 8억 원 있잖아요. 요 돈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의 아들로부터 빌린 거예요. 8억을. 그런데 그 회사하고 장모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의 내용은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래서 8억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장모가 어떤 회사를 내세워요. 그 회사는 장모가 지금 1년 구형받은 사건이 있어요.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거든요. 350억대. 47억. 간도 크지. 누가 347억 장고를 위조를 해. 그 장고를 위조를 했을 때 등장했던 회사예요. 그 회사의 대표가 그걸 위조했거든요. 인터 땡땡땡이라는 회사.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회사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해요. 그 장고를 위조한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와이프가 운영하는 애 이사야 또. 하여튼 장모가 그냥 돈 빌리면 될 텐데 이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서 그걸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인터땡땡땡이라는 회사는 아마도 페이퍼 컴퍼니인가 보다. 안 그러면은 20억을 빌려서 장모한테 그냥 줄 리가 없잖아. 더군다나 그때 담보는 장모 땅이야. 그러니까 장모는 장모 땅 담보 걸고 자기가 빌려면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서 20억을 빌려. 그걸로 갚아. 그 8억을. 근데 그 8억을 빌려온 사람이 누구냐? 어떤 회사의 대표의 아들로부터 땡겨온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라는 거야. 솔직히 내가 말한 거잖아. 그 땅을 김건희 씨가 땡겨온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판결문에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장모하고 어떤 회사에 분쟁이 생겨서 그때 판결문에 김건희 씨가 그 돈을 빌려와서 이거를 8억을 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한 일이어서 몰라요 할 수 없는 일이야. 판결문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목 변경시킨 것도 2012년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부터 땅을 살 때는 결혼 안 한 상태였지만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그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누가 만들어줬을까? 나는 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딸이 돈을 빌려와서 엄마 이름으로 땅 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엄마
이름의 그 회사로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로 분양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800억이. 돈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난 남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바예요. 남았다면 딸도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 100억대는 남았을 거라고 난 추정하는 바예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딸이 알면 나는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에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이런 비의혹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해가지고 대성공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지. 가족 잔치를 할 남편한테도 자랑하고 아니,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땅투기 사건이면 범죄 수익에 대해 알았냐 몰랐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건이 연루됐다면 이 질문은 벌써 나왔어요. 부인이 등기 사람에 돈 남은 거 그거 알았어 몰랐어. 네. YTN에서 나오는. 계산 네. 다 틀리다 나왔어요. 한 여기보다 한 2주, 3주 정도 늦는 속도로. 근데 지난번에 장영진 기자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러니까. 보여줘서 했던 그거야. 부풀린 비용이 드러났다. 불렸을 뿐만 아니라 2번씩 계산했어요. 계산을 이상하게 했다. 지난번에 또 그거 얘기도 했잖아.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한다든가. 나중에 발견하면 실수했네? 하고 그러면 3배가 뻥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종합기술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액수를 2번 계산했다. 그다음에 제곱미터와 평을 헷갈려서 쓰는 거하고 헷갈린 게 아니지 일부러. 예, 그다음에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원가 비용, 계산표가 비용, 있는데 비용. 부풀려져 있어요. 또 30% 비싸게. 예, 30% 비싸게 했어요. 그러면은 원가의 2배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뭐였더라? 아예 매입 대상이 아닌 땅을 서류상으로 끼워 넣었다는 게 그건 YTN. 3억짜리, 그건 3억짜리 끼워 넣었다는 거고. 안산 땅인데 그냥 끼워 넣은 자기 거예요. 땅 아닌 걸 끼워 넣었다? 자기 땅 아닌 걸 끼워 넣었다. 2번 계산했다. 그리고 원가를. 제곱미터하고 구입 비용. 평하고 그거를 일부러 헷갈려서 그 3배잖아. 그것만 하더라도. 부풀렸다. 또 하나가 뭐였지? 구입 비용. 자기가 주고받고 왼손이 팔고 하면서, 오른손에게. 예, 왼손이 오른손에 사고 팔면서 액수를 가격 부풀렸다. 그러면서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이익이 안 나니까 개발 부담금 못 내겠다. 한 푼도 안 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 해봐. 이거 어차피 수사기관보다 여기가 빠른 거 아니니까. 실제로 가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쓰려고 제 기자 중에 한 명이 민간 탐정 있잖아요.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 기자가 뭔가 하고 있다. 그러니 박수. 오늘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뉴스공장에서 새로 시작한 기획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토론을 안 할 거거든. 선관위가 주최하는 그 의무 토론회 박근혜 때 그랬거든요. 대선 막바지에 그 토론회 외에는 토론회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을 길게 하면 어떤지 모르잖아. 당신들. 그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다 보신 사람은 많이 없어요. 서울대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한 거야. 삼국지 좋아하는 인물이 뭐냐. 삼국지 연이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특별히 없으시다면 뭐 좋아하는 책이나 특히 문학 쪽에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삼국지는 답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삼국지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가 나와가지고 글쎄 뭐 여기 저 대학에 이렇게 오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봤던 여러 차례 봤던 영화와 그 책이 생각이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러시아 혁명 그 직후의 그 역사와 이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그때는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얼마 전에도 외신 기자 회견을 하는데 어느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쇼스타코비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 러시아의 문화라는 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한테 준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공감대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게 삼국지를 답하셔야 인터넷 커뮤니티가 열광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삼국지를 안 읽어본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평균치에서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보통 인문 소양 물어보는 패턴이거든? 참 답답하다. 그냥 없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걸 생각해도 거기서라도 제대로 쭉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닥터 갑자기 지바고가 나왔다가 러시아 언론이 나왔다가 또 쇼스타코비치가 갔다가 그리고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혼나게다가. 이런 거 언론에서 사실 보여줘야 되거든.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문 소양의 수준, 지적 수준 이 정도입니다. 질문을 못 알아먹은 거 아니에요? 질문이 2개였는데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책. 이 사람의 대답은 내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걸 구분해가지고 내 뒤에만 이게 아니야. 이거는 무슨 의식의 질문인지 흐름이야, 이건. 무슨 질문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무슨 말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질문만 들은 거죠. 이런 영상은 잘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뽑는 건 좋은데 알고 뽑아. 알려줘야 돼. 중요한 정보거든. 경청하는 자세가 안 된 사람도 이러거든요. 잘 듣지도 않고 들어도 할 얘기도 없어요. 둘 다 맞아, 겹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기 답변이 대답이 안 됐다는 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모든 인터뷰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숨기면 안 된다고 뭐 언론사에서 이거 2분 동안 털어줘야 돼. 뉴스 시간에 토론회가 없으니 자 판단의 근거가 된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에 관한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각각 다른 날 녹화해서 같은 날 방송했는데 포탈 편향에 대해서 물은 거야. 이재명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답변을 했어. 편향이 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아웃됐잖아.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물었어, 여기서. 내가 요새 윤석열 후보가 나갔던 방송들 다 뒤져보고 있거든요. 나 괴로워. 이거 근데 꼭 봐야 돼. 명작이야. 포탈 문제가 심각하다. 포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신문과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사들은 포털에 기사를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돼 있다 이런 말들을 저희 기자들은 스스로 합니다. 최근 이제 국회에서 제기된 포털 개혁 입법에 대한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 역시도 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모든 기본권은 다 잘 보장돼 있는데 이 언론 자유가 좀 보장이 약하다 이러면은 그럼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포탈과 개별 언론사와의 관계 그 자체보다도 네. 더 큰 관점에서 네. 각 언론사들의 자유로운 그 어떤 언론 활동이 보장이 되는 것이 네. 그게 바로 이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그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언론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해 주는 걸 언론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언론 시장 자체가 공정한 그 어떤 경쟁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네. 또 뭐 그 어떤 규모가 큰 센 언론사에 다른 언론사들이 좀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네. 이 언론 시장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이 생태계가 어떤 그 공정한 원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네. 그게 사실은 어떤 개별 언론사의 어떤 개별 그 취재 활동이라든가 어떤 표현 활동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네.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 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연구 결과도 많았고 네. 그래서 좀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네. 어떤 좀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앵커의 표정. 포탈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포털이 뭔지를 모르는 거 포털에 아니야? 아무 대한 생각이 생각은 없어요. 없어. 그냥 문재인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언론 자유는 중요하다.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원고를 먼저 주고 무슨 질문 하겠습니다 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참모들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거나 뭘 써주긴 써줬을 뭐가 답안을 거예요. 해주죠. 참모가 써준 거에 키워드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띄엄띄엄 기억난 거지. 기억이 안 나. 언론의 자유 부분이 들어있었어. 참모가 써준 거예요. 이거는 연합뉴스 TV가 잘못한 거야. 왜 저렇게 어려운 질문을 내가? 지난번 TV조선하고 똑같아. 그때 왜 프롬프트 없이 2분을 세워놔. 이거는 언론사가 잘못한 거지. 언론사가 잘못한 거지. 진짜. 한 가지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 윤 후보가 계속 공정이란 말을 계속해서 써서 도대체 저 양반이 말하는 공정이란 뭘까를 궁금해했었는데 그냥 좋아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정은 3번인가를 넣는데 자유, 공정. 이거 그냥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그리고 그 대답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서. 진짜야. 평균 이해하잖아요. 평균. 큰일 났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권만 바꾸면 된대. 상관없대. 근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건 안 봤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 나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런 기본 전제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신을 패스했으니까 나보다 낫겠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라는 그렇지. 생각이 있는 기본은 거죠. 되겠지. 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간담회 많이 했어. 선대위가 출범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 가서 막 행사를 많이 뛰었단 말이죠. 요즘 다 그거 그 녹화해가 유튜브에 올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보면서 깨달았거든. 아, 진짜 문제다. 이거 자세히 듣고 있잖아요. 아노미 상태에 빠져요. 이거 알려야 되겠다.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야. 텍스트로도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오는 게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어떤 이게 너무 많아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까? 의문이 갈 정도였거든요. 특히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팔을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거시적으로 말한다니까. 거시적으로.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잘 생각해라 니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자, 앞으로 요거 한두 개씩 쭉 매주 가지고 올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